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PA 연구실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선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엘세비어 2010에 억셉된 커뮤니티 디텍션 이크랩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에서는 해당 페이퍼의 핵심적인 방법론을 위주로 제작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래프 엘리멘트, 둘째로는 방법론들, 마지막으로 서머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점에 해당되는 vertex 또는 node, 그리고 선에 해당되는 엣지 또는 링크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vertice의 수 n은 그래프의 오더를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엣지는 이 위에 정의된 vertice의 순서쌍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는 이제 엔드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른쪽 부분과 같이 그림을 살펴보면 어떤 엣지는 두 개의 엔드 포인트가 있고, 이 엔드 포인트는 엣지를 표현하는 양 끝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P는 다음과 같이 vertice와 엣지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여기서 어떤 vertice를 B라고 하고 또 다른 vertice W라 했을 때 이 B와 W로 이루어진 어떤 순서쌍을 B에서 W로 뻗어가는 엣지, 즉 선으로 포인트의 집합들을 시각화했다고 할 수 있고, 이 BW와 같이 괄호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이런 빨간 선이 아닌 노란색 부분과 같이 화살표로 방향을 표현을 해주면 디렉티드 그래프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고, 이 엣지에 어떤 실수값이 할당되어 있으면 이제 웨이티드 그래프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루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또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루프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기 자신으로 연결되는 엣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는 포레스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의 벌텍스에서 다른 벌텍스까지 하나의 패스만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두 벌텍스를 잇는 패스가 최소한 2개 이상이 존재하게 되면 사이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패스만 존재하면 포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tree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n개의 엣지를 가지는 tree의 수는 n-1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그래프는 여러 개의 이 엣지와 vertice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connected component란 이 그래프의 작은 부분 집합을 이루고 있는 서브 그래프에 있어서 서브 그래프 중 max로 연결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 매트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사용되는 매트리스로는 오른쪽 하단과 같은 adjacency 매트릭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order n을 가지는 그래프의 위상을 표현을 하고 있는 전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4개의 점을 가지게 되면 4x4의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요소 값들은 aij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aij란 어떤 vertice i와 j를 잇는 엣지가 존재하면 1, 엣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부분 그래프에 대한 adjacency 매트릭스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0과 1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1의 값을 갖고 있지만 0과 2는 이제 이어져 있어서 또 1의 값을 가지고 되고, 0과 3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예시로 한번 살펴보았고, 또한 라플라시안 L 매트릭스 또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L은 D 빼기 A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를 의미하고 있고, A는 앞서 언급한 adjacency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Fiedler 벡터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아이젠 밸류 값에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로 이루어진 경우 이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 자주 쓰이는 어떤 벡터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자기 자신으로 연결되는 루프가 부재하는 경우에 이 대각선에 해당되는 경우, 즉 0과 0, 1과 1이 해당되는 대각선 부분은 0의 값으로 할당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undirected 그래프인 경우에는 해당 adjacency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게 구성되는 모습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매트릭스로는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T가 있고 또는 이걸 트랜스퍼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T 매트릭스는 R의 트랜스포스 값을 가진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요소로 살펴볼 개념은 모듈래리티입니다. 모듈래리티는 그래프를 클러스터로 분할하게 될 때 파티션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래리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에 있어서는 해당 모듈래리티를 최적화하는 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듈래리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파티션의 안정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그래프에서 시각화를 해서 어떤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고 또 그래프의 리노멀라이제이션 또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스케일 인베리언스는 어떤 상수값 알파가 주어졌을 때 거리 함수 D에 이 알파 값을 곱하게 되면 같은 클러스터에 할당되는 개념이 있고 다음으로 리치네스는 어떤 마찬가지로 거리 함수 D가 이제 선택되었을 때 주어진 점들의 셋에 대해서 가능한 파티션을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컨시스텐시는 어떤 그래프들이 분할되어 있는 파티션이 주어지면 거리 함수의 변형을 가할 때 같은 클러스터에 할당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시스턴시 특징에서 이제 다른 클러스터들의 점 사이의 거리를 줄이지 않는 거리 함수의 변형을 가하는 점을 가정으로 하고 있는 점이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의 방법론들 중 전통적인 방법론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래프 파티셔닝, 두 번째로는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다음으로는 파티셔널 클러스터링, 마지막으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그래프 파티셔닝에서는 그룹 간 존재하는 엣지 수를 최소화하면서 벌티스를 분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할을 할 때 G개의 정해진 그룹으로 이 벌티스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에서는 하이어키컬 구조를 가지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 여러 개의 레벨 구조를 반영을 하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으로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K라고 사전에 지정을 해주고 이 점들은 매트릭 공간상으로 매핑시켜준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에서는 이 하이어키컬한 구조를 갖는다는 의미는 큰 클러스터들 안에 작은 클러스터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서는 매트리스의 아이젠 벡터 값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분할을 해주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방법론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래프 파티셔닝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그래프 파티셔닝에서는 그룹 간에 존재하는 이 엣지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벌티스를 정해진 G개의 그룹으로 정해진 크기로 분할을 해주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G개로 클러스터의 수를 사전에 지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개념 하나를 또 언급을 드리자면 컷 사이즈가 있는데 이 컷 사이즈란 클러스터 사이에 있는 엣지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파티셔닝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는 커닝한 링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다른 볼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노드들을 최소한의 엣지 수로 연결을 해주자는 개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benefit 펑션 Q를 이용을 해서 이 Q 값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으로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 보드는 이제 사전에 정의된 전기 회로에 해당되는 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스펙트럴 바이섹션 메소드 또한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라플라시안 매트리스의 스펙트럼 속성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서 점선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최소 바이섹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파티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그룹 간의 엣지 수를 최소한으로 갖게 하는 식으로 이제 파티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총 14개의 버티스를 갖고 있고, 그룹을 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그룹에는 7개의 버티스가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클러스터를 분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입니다. 이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에서는 이제 높은 유사성이 있는 버티스들을 같은 그룹으로 넣어주게 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 하이어키컬 그래프의 어떤 계층적인 구조 또는 멀티레벨 구조를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래프가 하이어키컬한 구조를 갖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고, 이는 다시 말해 큰 클러스터 내에 작은 클러스터가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방법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방법과 달리 클러스터의 수나 크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 그 높은 유사성이 있는 버티스들을 묶어주기 때문에 이 어떤 측정 지표를 선정한 이후에 이 각 버티스의 쌍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을 해주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글로메러티브 알고리즘이 있고, 두 번째로는 디바이시브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아글로메러티브 알고리즘은 바텀업으로 진행되는 형식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클러스터의 유사도가 충분히 높으면 클러스터를 반복적으로 합쳐주면서 병합시켜주면서 점점 클러스터를 크게 키워주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디바이시브 알고리즘은 이 어글로메러티브 알고리즘과 반대로 낮은 유사도를 갖는 버티스를 연결한 엣지를 제거해주면서 반복적으로 더 작은 클러스터로 분할을 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입니다. 이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에서는 클러스터의 수 K를 사전에 지정을 해주고 진행을 하고 있고, 각 점들은 매트릭 공간상에 임베딩을 시켜주고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상에 있는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이 버티스 사이에 이 비유사도 디시밀러리티를 측정을 한다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의 목표는 이 포인트 간 또는 포인트와 이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의 거리에 기반한 커스트 펑션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개의 방법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니멈 K 클러스터링에서 커스트 펑션은 이 클러스터의 지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클러스터 내들에 있는 모든 점들 간의 거리들 중에 가장 먼 거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 클러스터링 썸에서는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에 대한 평균 거리를 이용을 하고 있고, K 센터는 클러스터 내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이용을 하고 있고, K 메디안에서는 센트로이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리를 평균 거리로 대체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K 클러스터링의 메인 아이디어는 클러스터들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론에도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클러스터의 수를 초기에 지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형을 할 수 없고, 또 매트릭 공간상에서 임베딩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베딩이 잘 적용을 될 수 있지만 다른 그래프에는 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은 매트리스의 아이젠벡터 값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의 셋을 분할을 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에서는 n개 오브젝트 셋을 이용을 해서 페어와이즈 유사도 함수인 s를 정의해서 시메트릭하고 non-negative한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n개의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란 매트릭 공간상의 점 또는 그래프의 벌티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서는 오브젝트의 초기 셋을 공간상의 포인트로 변형을 시켜 주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코디네이트로는 이 아이젠 벡터 값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표준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점들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고,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서는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unnormalized spectral clustering에서는 말 그대로 unnormalized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방법론이고, normalized spectral clustering은 반면에 normalized 된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에서 커뮤니티를 탐지하는 방법론들 중 디바이시브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 벌티스들을 연결을 하는 엣지를 탐지하고자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디바이시브 알고리즘에서는 인터 커뮤니티 엣지, 즉 두 커뮤니티를 연결을 하고 있는 엣지를 탐지를 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속하는 벌티스들을 연결하는 엣지를 탐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시브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에서는 이 벌티스의 쌍들 사이에 있는 엣지 대신에 인터 클러스터 엣지를 제거하는 식으로 방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시브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은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있는 엣지에 대한 엣지 비트윈네스를 계산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엣지 비트윈네스란 벌텍스 쌍 사이에 있는 가장 짧은 패스의 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면 엣지 비트윈네스는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연결하고 있는 엣지들 중에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가운데 굵은 선으로 표기된 값이 가장 높은 엣지 비트윈네스를 가진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를 연결을 하고 있는 모든 가장 짧은 패스들을 보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시브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걸반 앤 뉴만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엣지 센트럴리티의 값을 측정을 해서 엣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언급한 비트윈네스의 개념에 집중을 해서 세 가지의 비트윈네스 개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트윈네스는 하단과 같은 엣지 비트윈네스, 랜덤 워크 비트윈네스, 그리고 커런트 플로우 비트윈네스입니다. 엣지 비트윈네스는 엣지를 지나는 모든 벌텍스의 쌍들 중 최단 패스의 수를 이용을 하고 있는 비트윈네스이고, 랜덤 워크는 그래프의 엣지에 랜덤 워커가 이제 런하고 있을 때 그 패시지의 빈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비트윈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urrent flow 비트윈네스는 그래프를 레지스터 네트워크로 고려하였을 때를 이제 정의하고 있고, 엣지가 유닛 레지스턴스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비트윈네스를 산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걸반 앤 뉴만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에서는 모든 엣지들의 센트럴리티를 계산을 하고, 다음으로는 가장 큰 센트럴리티를 갖는 엣지를 제거를 해주고, 만약에 엣지가 모두 동률의 센트럴리티 값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랜덤으로 선택을 해주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러닝을 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센트럴리티를 다시 계산을 해주고, 이 스텝 2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시브 알고리즘에서는 사이클의 존재를 이용을 해서 인터 클러스터 엣지를 탐지를 하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는 높은 밀도의 엣지를 갖는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간에 존재하는 엣지들은 사이클을 형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값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vertex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vertex에 포함된 삼각형의 수를 형성될 수 있는 가능한 삼각형의 수로 나누어준 값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Z는 엣지 I, J 위에 지어진 G의 길이를 갖는 사이클의 수이고 S는 이 I, J의 엣지와 이웃들을 기반하여 만들 수 있는 길이 G를 갖는 가능한 사이클의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또 한번 살펴보자면 이 두 개의 회색 벌티스는 각각 5개 그리고 6개의 이웃 벌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색 벌티스를 연결을 하는 엣지에 기반을 해서 보았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총 5개의 삼각형 중 이제 3개는 실제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엣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5분의 3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다이나믹 알고리즘에는 스핀 모델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파츠 모델이 한 가지 예시입니다. 이 파츠 모델에서는 Q개의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갖는 스핀 시스템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제 인터랙션은 다음과 같이 2개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페로매그네틱은 강자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스핀 얼라이먼트를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템퍼러처 값이 모두 0이 되게 되면 모든 스핀은 같은 스테이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안티 페로매그네틱은 반대로 반강자성이고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앞선 방법론과 달리 클러스터 내에 다른 스핀 밸류 값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펙트럴 클러스터의 복구가 가능한 경우 이 앞서 언급한 파츠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면 파츠 스핀 변수값들이 커뮤니티 구조가 있는 그래프의 벌티스에 할당되게 되고 이웃하는 스핀 사이에 인터랙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모델의 해밀토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2가지의 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앞부분은 클래시컬 어떤 정통적인 페로매그네틱 포스 모델 에너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J는 앞서 언급한 adjacency 매트릭스의 값이고 이 델타는 크로노컬스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텀은 이제 스핀들이 균질하게 분포하게 되면 해당 값은 높은 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NS는 스테이트 N에서의 스핀 수를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J와 감마가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2개의 텀들이 상대적인 중요성을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를 J로 나눈 값을 보면은 그래프 G에 해당되는 엣지들에 대해 평균 밀도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스핀들이 서브 그래프와 얼라인 되게 되면 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에너지 값은 작아지게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알고리즘 중 랜덤 워크입니다. 이제 그래프가 강한 커뮤니티 구조를 가지게 되면 랜덤 워커는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인터널 엣지에 대해서 높은 밀도 값을 가지게 되고 연속적인 수의 패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랜덤 워커를 이용을 해서 벌티스 쌍 간의 거리 표현이 가능해지고 커뮤니티 탐색이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벌티스에 기반을 해서 랜덤 워크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인터널 엣지 간의 높은 덴시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덴티티 그리고 adjacency 매트릭스 2개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고 그 2개의 벌티스 쌍 간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DIJ라고 정의를 하고 J에서 I까지 다다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평균 엣지의 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크게 2개의 어트랙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어떤 vertex i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글로벌 어트랙터와 로컬 어트랙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어트랙터는 vertex i와 가장 가까운 vertex라고 할 수 있고 로컬 어트랙터는 vertex i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듈러리티에 기반한 방법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뉴만 걸반 모듈러리티 Q 함수에서 이걸 이용을 해서 걸반은 뉴만의 스토핑 크라이테리언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와 파티션의 어떤 강세, 스트렝스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large 그래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빠른 테크니크라고 할 수 있고, 모듈러리티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러리티를 이용해서 다른 속성들 또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높은 어큐러시와 낮은 컴플렉시티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리티에 기반한 방법론들은 모듈러리티를 최적화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높은 모듈러리티 값을 가지면 좋은 파티션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그리디 테크니크가 있는데, 이 그리디 테크니크는 아까 언급하였던 어그로메리티, 약간 바텀업 형식으로 진행되는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방법론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하나의 벌텍스만을 포함을 하고 있는 N개 클러스터에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벌텍스만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엣지는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계속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엣지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티션의 모듈러리티는 그래프의 풀 토폴로지, 어떤 그래프의 전체적인 위상으로부터 계산이 되게 되고 엣지를 계속 추가하게 되는데, 이전 컨피규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또는 가장 작은 모듈러리티 변화를 불러오는 엣지를 선택하고 추가하는 식으로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두 번의 이터레이션에 대한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왼쪽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각 이터레이션에는 스텝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로컬 클러스터에 할당된 모든 벌텍스는 가장 큰 폭을 가지는 모듈러리티를 증가시키고 더 작은 웨이티드 그래프로 클러스터를 계속 변형시켜주면서 모듈러리티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imulated Annealing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에서는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 확률적인 절차를 이용을 하고 있고, 펑션 f의 글로벌 옵티멈을 탐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옵티멈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공간에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고, 이제 두 가지 확률값을 가질 수 있는데,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바뀌게 되면은 이 f 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1의 확률 값을 갖게 되고, 스테이트가 반면에 바뀌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exponential 베타 그리고 그 f의 변화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의 바이파티션 모듈러리티를 최적화하는 경우에는 최다의 성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해당 방법론에서는 개별 벌틱스의 이동만을 고려를 하고 이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의 러닝 밸류, 즉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때까지 템퍼러처를 계속 감소시키면서 방법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약 10의 4제곱의 벌티스를 포함을 하고 있는 작은 그래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벌텍스가 이동하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로컬 무브란 랜덤하게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다른 클러스터로 단일 벌티스 또는 벌텍스가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고, 글로벌 무브는 커뮤니티를 합치거나 분할하는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xternal optimization은 그 컴퓨터 개인에 있어서 substantial한 개인을 얻을 수 있는 휴리스틱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서는 로컬 변수의 값들을 최적화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언급한 모듈러리티는 벌티스의 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벌티스의 핏네스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는 벌텍스의 로컬 모듈러리티를 벌텍스의 디그리로 나눈 값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파티셔닝에서는 커뮤니티 크기는 과정 내에서 정의되지만, 이 external optimization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같은 수의 벌티스를 갖는 두 개의 그룹으로 분할을 해주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랜덤으로 파티션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 이터레이션에서 낮은 핏네스를 갖는 벌텍스를 다른 클러스터로 시프트 시켜주고 파티션을 계속 진행을 해주면서 많은 벌티스들의 로컬 핏네스를 다시 재계산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 글로벌 모듈러리티를 표현을 하고 있는 Q가 절차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위의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펙트럴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셜 매트릭스의 이 아이젠밸류 값과 아이젠 벡터 값을 최적화시키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방법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모듈러리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스펙트럴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리티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듈러리티 매트릭스에서는 첫 두 개의 아이젠 벡터 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vertice는 플레인에서 다음과 같이 포인트로 보여질 수 있고 오리진을 이 원점을 지나고 있는 선으로 이 플레인을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빨간 점선과 같이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높은 모듈러리티 밸류 값을 갖는 그래프의 바이파티션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서 다음과 같이 adjacency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모듈러리티 매트릭스를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S라는 밸류 값이 나오게 되는데 E는 이제 벡터라고 할 수 있고 어떤 클러스터 A와 B 사이의 파티션을 표현을 하고 있는 벡터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값은 vertex i가 이제 첫 번째 클러스터 A에 속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1의 값을 갖고 반면에 다른 클러스터 B에 속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언급한 방법론들 이외에 다른 최적화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rgR과 캠펠의 제한 방법론이 있는데 이 해당 방법론은 어떤 수학적인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내에서 모듈러리티를 최대화하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들에서는 모듈러리티의 최적화 과정을 리니어 또는 쿼드래틱 문제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participation의 모듈러리티는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B는 모듈러리티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고 XIJ는 I와 J가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하면 0,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면 1의 값을 갖는 값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살펴볼 점이 이 방향성을 가진 모듈러리티의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위의 그림에서 두 개의 상황은 이제 모듈러리티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vertex A와 A 다시 그리고 B와 B 다시는 같은 in degree 그리고 out degree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위에 와 같이 directed, 즉 방향성이 있는 모듈러리티의 최적화에서는 flow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flow가 없고 방향성이 없는 플로우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듈러리티는 이런 플로우가 있고 없는 상황에 대한 경우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펙트럴 알고리즘입니다. 이 스펙트럴 그래프 클러스터링에서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젠 벡터 값을 이용을 하고 있고 트랜스포 매트릭스 T의 아이젠 벡터 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구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매트릭스의 스펙트럴한 값을 이용을 해서 파티션을 탐색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X, 알파와 이에 대응되는 랜덤 그래프의 파티션 레이시오를 비교를 해가면서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티시페이션 레이시오 X, 알파를 좀 살펴보자면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 매트릭스 T의 아이젠 벡터에 해당되는 C 알파 값이 주어질 때 대응되는 아이젠 밸류 람다와 X는 vertex I에서 흘러나오는 outgoing current flow라고 할 수 있고 아이젠 모드 알파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규어에서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젠 벡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피규어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커뮤니티 내 vertices들은 가까운 아이젠 요소 값을 가지면서 코디네이트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차원 아이젠 벡터 수 m의 값이 클수록 좀 더 명확하게 분할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right stochastic matrix R의 아이젠 벡터 요소 값을 이용을 해서 adjacency matrix를 각 row를 해당 row의 요소 값의 합으로 나눈 값을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래 다이어그램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추출한 라이트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에 대한 두 번째 아이젠 벡터의 요소값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방법론들은 표준 파티션을 탐색하는 데 집중을 하였지만 이제 실제 그래프에서 벌티스들은 다음과 같이 커뮤니티 사이에 공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버래핑 되는 겹치는 커뮤니티들에 대해서는 클릭 팔콜레이션을 정의를 한번 방법론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클릭은 모든 가능한 변이 존재하는 꼭지점들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해당 그래프에 속하는 꼭지점들은 크기가 5인 클릭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밀도 값을 가지게 되면 커뮤니티의 인터널 엣지들은 클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커뮤니티의 인터널 엣지들은 클릭을 형성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에서 살펴보았듯이 K개의 벌티스가 있는 컴플릿 그래프를 K클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K클릭이 인접하고 있는 전체 합집합을 K클릭 체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K클릭의 유니언, 합집합으로 얻어지는 가장 큰 연결된 서브 그래프를 K클릭 커뮤니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레솔루션 방법론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는 기존의 뉴먼 걸번 모듈러리티의 레솔루션 한계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클러스터 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모든 가능한 스케일에서 탐지할 수 있어야 올바른 커뮤니티를 판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프가 하이어키컬한 클러스터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 벌티스 레벨을 판별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NS에 의한 멀티 레솔루션 방법론을 플랫시키면은 이 레솔루션 파라미터 감마에 따라 획득하는 클러스터의 수를 살펴볼 수 있고 이런 멀티 레솔루션 방법론들은 가능한 클러스터 스케일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스캔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면서 탐지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멀티스케일 모듈러리티란 다양한 멀티스케일 퀄리티 함수들을 최적화하면서 구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어키컬 방법론에서는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하면서 그래프의 하이어키컬한 구조를 탐지하고 있고 관련 있는 파티션을 판별하기 위해서 어떤 크라이테리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어키컬한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이 덴드로그램이 표현이 가능한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단순한 그래프에 대해 가능한 두 개의 덴드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덴드로그램의 인터널 노드들에 대해서 링킹된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모델 그래프의 베스트 핏을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두 벌티스 사이에 있는 어피니티는 모듈러리티의 로컬 옵티멀에 대응되는 파티션에서와 같은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빈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사도 측정 지표로는 노드 어피니티를 이용을 하고 있고 뉴먼 걸번 모듈러리티에 기반을 하고 있는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방법론에는 파일도가 제안한 탑다운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해당 방법론에서는 벌티스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주고 유사도 매트릭스로부터 그래프의 하이어키컬한 구조를 유도하면서 유사도 측정 지표로는 아까 언급한 노드 어피니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벌티스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루프의 유무, 방향성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정의를 할 수 있고 전통적인 방법론으로는 그래프 파티션이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파티셔널 클러스터링,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등의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시브 알고리즘에서는 스핀 모델, 랜덤 워크 등의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고 모듈러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은 높은 값의 모듈러리티는 높은 파티션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정의를 해주고 최적화를 시키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러리티는 Simulated Annealing, 그리고 External Optimization, 스펙트럴 알고리즘 등에 이용이 될 수 있고 오버래핑, 즉 겹치는 커뮤니티들에 대해서는 클릭 팔콜레이션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